그래서 제가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을 고객님들한테 상담을 드릴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보험료에 관계없이 자녀들에게 뿌리가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넣어서 설계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갱신형 특약들도 최소화해야지만 어린 자녀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을 테고요. 태아보험 시장 자체가 요즘 워낙 선물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보장 내용보다는 어떤 금액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태아보험 상품 선택 그리고 설계만 잘해서 유지하셔도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어가실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험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주 수입원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같은 종류의 보험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최다석 지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태아보험입니다.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는 태아보험. 제가 많은 태아보험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태아보험 상품을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는 것보다 선물에 더 관심을 두신다는 점이에요. 태아보험 시장 자체가 요즘 워낙 선물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보장 내용보다는 어떤 금액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태아보험 상품 선택 그리고 설계만 잘해서 유지하셔도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어가실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태아보험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가입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태아보험에 대한 인식부터 한번 깨드려 볼게요. 태아보험은 100세 만기로 비싸게 하는 게 좋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5살 아들, 3살 딸. 이 중에서 단 한 명만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험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요. 주 수입원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주 수입원이 아빠라면 아빠를 1순위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엄마가 주 수입원이라면 엄마를 제 1순위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번다? 그럼 자녀를 1순위로 보험을 가입을 시켜줘야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 리스크입니다. 가정의 주 수입원이 아프거나 다쳐서 갑작스럽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되면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저축도 그리고 대출 이자도 갚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생하는 일반적인 생활비, 기본적인 생활비들도 케어가 어렵고요. 그럼 가족 전체의 현금 흐름이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자녀들이 돈을 벌어오나요? 사실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에 높은 보험료를 비중을 두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만기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 나오는 태아보험들은 대부분 30세 만기 특약을 10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상품이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꼭 100세 만기로 지금 현재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태아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같은 종류의 보험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린이보험 플러스 태아 특약을 추가하는 개념으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직후에 태아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특약이 바로 태아 특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점은
태아 특약은요, 출생 후 태아 등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지만 이후에 불필요한 특약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이가 태어나서 첫돌이 되기 전까지 정말 잘 써먹을 수 있는 특약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특약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돌이 지나고 나면 보험료만 내고 무용지물인 특약들도 있어요. 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굳이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는 특약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보험 상품 선택도 물론 잘 하셔야겠지만 장기적으로 1년 후, 2년 후에 불필요한 특약만 잘 정리해도 보험료를 2만 원 이상 줄이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완전히 어린이 보험이 되었을 때 오히려 성인이 돼서까지 잘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을 잘 선별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분들 보험가입 상담을 도와드릴 때 가장 안타까웠던 점 중에 하나가 10년, 20년 넘게 부모님들이 열심히 보험료를 내주셔도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보험들이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해지를 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부모님이 보험료는 열심히 내주셨는데 본인들이 납입을 이제 전에 받아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결국에는 해지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요즘 뭐 정보의 바다잖아요. SNS, 지금과 같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보험을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고 부모님이 열심히 내준 보험 상품들을 결국엔 해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을 고객님들한테 상담을 드릴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보험료에 관계없이 자녀들에게 뿌리가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넣어서 설계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갱신형 특약들도 최소화해야지만 어린 자녀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을 테고요. 저는 거의 뭐 10년 넘게 태아보험을 각 회사별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좋은 상품들이 계속 달라져요. 그리고 태아보험은요, 내가 보험을 30살에 가입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H사 태아보험이 TV 광고도 많이 나오고 가장 잘 팔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좋은 상품은 아니거든요. 같은 보장을 설계했을 때 오히려 보험료가 높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결국 태아보험도 무조건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1년차 그리고 2년차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를 위한 태아보험 보험연구소에서 심층 비교와 분석해 보시고요. 사후 관리까지 함께 하시면서 가장 합리적인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연구소 최다석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